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반 센토파니가 만 41세의 나이로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에반은 프로 데뷔해인 2009년 뉴욕 프로를 우승했으며 제이 커틀러의 뒤를 이을 백인 보디빌더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이 커틀러의 업적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에반은 아놀드 클래식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데뷔해였던 뉴욕 프로 우승과 더불어 총 3차례 프로쇼 우승 경험이 있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에반의 마지막 시합은 2016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와 호주였으며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무릎 부상 이후 에반은 몇 차례 복귀에 대한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2022년 공식적인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는 IFBB의 대표 짐 매니언이 개최하는 피츠버그 프로쇼의 메인 게스트 포저로 포스터에도 올랐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어떠한 공지와 프로모터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노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의 코치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데니스 제임스가 그의 팟캐스트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데니스는 피츠버그 프로 전에 빅라미를 만나기 위해 갔었지만 도착하고 나서야 빅라미가 노쇼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피츠버그 프로쇼가 있던 3일 전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 측의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전화를 남겼고 그것이 마지막 컨택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게스트 포징을 빠진 것으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SNS 시대에 이렇게 대중들과 소통 없이 심지어는 약속된 무대에 어떠한 공지 없이 나타나지 않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날 빅라미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 심지어 빅라미와의 미팅을 위해 피츠버그 프로쇼로 찾아간 데니스 제임스까지 빅라미의 노쇼를 당일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피츠버그 프로쇼 게스트 포징에서 엄청난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데렉 런스퍼드는 게스트 포징 라인업에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던 선수였지만 빅라미의 부재로 인해 게스트 포징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코치인 데니스 제임스마저도 빅라미의 이런 행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브랜치 첸이 공식적인 복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5위를 기록한 뒤 비자로 인해 별도의 활동을 못했던 브랜치 첸 강은 7월에 열릴 캐나다의 밴쿠버 프로쇼를 복귀 무대로 결정하였습니다. 3년 전 강력한 임팩트를 보였던 첸 강이기에 보디빌딩 팬들 입장에서는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같은 밴쿠버 무대 맨즈 오픈 보디빌딩 디비전에는 지난 재팬 프로 프로퀄리파이어에서 오버롤을 기록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대한민국의 문국광 선수가 프로 데뷔 전으로 결정한 시합이기도 합니다. 문국광 선수는 후면부 보강을 위해 등 운동의 볼륨을 높여 약점 보완에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이번 프로 데뷔전에서는 지나친 컨디셔닝 일변도 무대보다는 프로들과의 경쟁을 위해 근육 볼륨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같은 밴쿠버 맨즈 오픈 보디빌딩 디비전에 또한 올림피아 7위 이안 벨리어 역시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안은 참가 의사와 덧붙여 다음 시합 계획은 없으며 밴쿠버 프로 출전만으로 올림피아 참가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남겼습니다. 뉴욕 프로와 같은 날 개최하였던 브라질의 머슬 컨테스트에서 루카스 코엘로 선수가 212 디비전을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루카스는 본토 무대에서 날카로운 컨디셔닝과 지난해보다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복병 리카르도 리마는 루카스를 탑2의 자리에서 압박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살인적인 컨디셔닝을 보이며 주목을 받은 시합이었지만 무대 조명에 대한 비판의 피드백도 적지 않았던 머슬 컨테스트 시합이었습니다. 허니 램보드가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데렉 런스퍼드의 오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가량의 팟캐스트였지만 여러분께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던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데릭은 212 타이틀을 방어하길 원하고 있지만 허니는 데릭이 212 출전을 결심한다면 지금부터 약 7개월 계획의 다이어트를 통해 근육 감소를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니는 심지어 이미 지난해에도 본인과 함께한 데릭이 무서운 속도로 근육이 증량되어 212 체급을 맞추는 데 매우 어려웠으며 현재 데릭은 하루 150g의 탄수화물을 꽤 오랜 기간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계속해서 증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212 체급으로 내리는 일은 지난해보다 다른 차원으로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성엽 선수에 따르면 이미 본토에서는 일각에 데릭 런스퍼드가 올해 오픈 보디빌딩으로 출전한다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허니 램보드의 이러한 팟캐스트 내용은 올해 데릭 런스퍼드가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할 것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몬스터짐 프로 클래식 피지컬 라인업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초 AGP 출전 준비 중이었던 이용순 선수가 합세하면서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중 유준석 선수와 강성진 선수는 출전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클래식 피지크 프로들이 대거 출전하는 몬스터짐 프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은 6월 19일 일요일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라인업의 윤곽이 잡히고 시합이 다가올 때쯤 프리뷰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정리한 드포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 큰 힘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